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인사값 감사드립니다. 자, 자정이 지났지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10월 23일입니다. 자, 오늘 공지드린 대로 특별 중대 발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기자분들 다들 오셨나요? 자, 특별 중대 발표 기자회견. 요일바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바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별 중대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온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B 본명 조선구입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을 맞아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2022년 10월 23일에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분들께만 알리고 지내다가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네요. 원래는 결혼하자마자 멋진 본식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할 계획이었는데 사진이 나오기까지 몇 달씩 걸리는 줄 모르고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비밀 결혼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첫 결혼 기념일을 기회 삼아 드디어 모든 분들께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몇 년은 당연하던 것들이 금지되기도 하고 금지되던 것들이 당연해지기도 하는 참 이상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각자의 삶들을 살아갔고요. 그런 이상한 시절을 핑계로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척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까지도 함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가 깊고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제 아내는 핸델이고요. 제 아내 핸델 씨는 참 바르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훌륭한 예술적 동료이기도 하고 맥스한테는 가장 좋아하는 든든한 언니이기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언제나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망설임 없이 가족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을 늘 함께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작년에 이날 맹세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켜보시는 만큼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로서 버팀목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로써 기자회견은 종료입니다. 아니지. 가면 안 되고 여기 있어야지. 질문과 답변 같은 거 해야 되나?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정말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1년 전, 정확히 1년 전 오늘 결혼을 했고, 사진이 나오면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한 사진이 4개월 뭐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처음 결혼을 해봐가지고 그런 줄 모르고 사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인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평생의 마지막 기회, 한 번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표를 할지, 그리고 이 성명서는 어떻게 작성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엄청나게 큰 일, 이런 거를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네요. 수많은 요일바라기들이 아직 노랗게 무르익지 못한 신입 요일바라기들이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진짜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의 정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1년 전 오늘 저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처음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제 아내는 음악의 시어머니 핸델이고요. 풀네임은 게오르크 일렉트릭 핸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대충 이제 눈치를 채실 분들은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한데,
꽤 오래 만난 동갑내기 친구이고요. 방구석 라이브 JB is playing at my house 그 방구석 라이브 시리즈에서 글씨 선생과 그림 선생으로 활약한 그분이 바로 이 핸델 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글씨 선생으로 활약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작품은 베이비 원모 타임 손가락하고 맥스 수면 모자랑 이불 그려준 거 그거라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나고 나서 굉장히 신기했던 점이 있는데 저랑 제 아내는 결혼기념일이 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천생연분이지요? 끄덕. 그것이 부부이니까. 이렇게 결혼기념일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지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아이돌이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 결혼 소식에 소녀 팬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녀 팬 여러분들도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기념일까지 똑같을 정도로 잘 맞아야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분들, 천생연분 다들 만나시기 바라고 소년 팬, 삼촌 팬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는 이 결혼 당일에 발표하지 못한 결혼 소식, 그래서 이거를 1주년에 발표를 하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결혼 행진곡 리믹스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JB 본 채널 음악이니까 거기다가 올리려고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작업을 마치지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뭐 언젠가는 만들어서 올려볼지도 뭐 10주년에 그래서 대충 스케치까지도 다 기획을 해놨거든요. 따다다다 이렇게 가잖아요. 따다다단 여기서 근데 계속 올라감. 따다다단 해가지고 빠빠빠빠빠빠 쿵딱쿵딱쿵딱 하드 댄스 첫 번째 드랍 하드 댄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하이브리드 트랩으로 한번 하프 비트 한번 가줬다가 다시 쿵딱쿵딱쿵딱쿵딱 하고 두 번째 드랍은 빌드업 64마디 정도 계속 올라가서 그렇게 한 다음에 2절 드랍은 역시 하드 스타일이 제 맛이겠죠.
식으로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게 되었고요. 뭐 나중에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는 이야기 언제? 1년 전에 1년 전 소식을 지금 알리는 사람도 과연 또 있을까요? 뭐 그래서 오늘은 특별 방송 뭐 결혼식 날 뭐 그런 이야기들 결혼식 날 그리고 뭐 신혼여행 갔던 거 뭐 그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1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사진 나오면은 알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사진이 한 4, 5개월 걸리는 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쳐버림. 그래서 이제서야 발표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결혼식 날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조그만한 예쁜 곳에서 그 가족들과 친척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도 못 불렀어요. 가족, 친척들 이렇게만 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사실 뭐 별건 없거든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되는데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더군요. 일단 뭐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적어도 6개월 거의 길면 1년 그 정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제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뭐 음악을 많이 못 만든 것도 약간 뭐 이런 이유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해서 결혼식 당일이 되면 저는 이제 점심 때 결혼식을 했는데 점심 결혼식이면은 그냥 일어났다 결혼하러 가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메이크업이랑 뭐 이런 거를 받으러 아침 6시, 7시 이때 가야 돼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씻고 맥모닝 사 먹고 이제 본가에 들러서 또 뭐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뭐 모시고 이렇게 메이크업 샵으로 막 갑니다. 그래서 아침 7시에 가면은 아주 바글바글해요. 이 메이크업 샵에 공장처럼 그날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장처럼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하나씩 순서대로 들어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많은 결혼 동기들 저와 결혼 기념일이 같답니다라는 그 결혼 동기들 그 사람들이 정장 입고 드레스 입고 다 같이 거기에 있는 모습에서 약간 어떤 전우회 같은 진짜 훈련소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 전우회 같은 게 좀 느껴져요. 오늘 처음 봤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저와 결혼 기념일이 같은 이 전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가면은 이제 그 메이크업 다 하고 신부들도 진짜 거기서 옷을 입고 이동을 하거든요. 와 진짜 그게
짐도 한가득이고 그 도와주시는 이모님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식장에 가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냥 좀 자동 진행이에요. 리허설하고 뭐 그냥 정신없이 막 인사드리고 리허설하고 식하고 하면은 끝나는데요. 이게 또 이 뭔가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런 모습 이런 거에서 이제 눈물이 절로 흐르더군요. 그래서 이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저는 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굉장히 그 뭔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을 다 끝냈고 뭐 별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전우회 같은 거가 재밌었다.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저는 신라 호텔 가서 놀았습니다. 그 저희 결혼식 전날이 김연아 씨가 아마 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 씨가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작년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하고 발표했으면은 묻혔을 뻔했어요. 왜냐면은 우주 대스타 김연아 씨의 결혼 소식에 미디어가 다 이제 집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제 소식을 실어주는 유일하게 실어주는 민족 정론지가 있거든요. 톱스타 뉴스라고. 톱스타 뉴스 기자님께서 저의 소식을 가끔씩 이렇게 써주시는데 김연아 씨 결혼 소식에 묻혀서 톱스타 뉴스에서 기사를 써주지 못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된 일이죠. 그러니까 백제 호텔에 갔어야 됐는데 이 백제의 원수 신라 호텔에 간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큰 실수이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역사 스페셜을 열심히 보기 전이었기 때문에 백제 뽕이 아직 그때는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 갔는데 신라 호텔 좋더만요. 그래서 신라 호텔에서 맛있게 먹고 놀았다. 신라 호텔이 참 좋았다. 제가 아무리 백제인이고 신라는 우리의 원수지만 신라 호텔에 간 이 순간만큼은 신라인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신라 호텔 가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주 정도 뒤에 비행기 값 쌀 때 그냥 왜냐면 저희는 뭐 신혼여행을 바로 가야 되거나 뭐 회사의 휴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맞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 제일 싼 날로 해주세요 해서 신혼여행을 갔죠. 신혼여행은 칸쿤으로 갔습니다. 맥스가 화동 해달라고 했는데 맥스한테 물음표 표정을 짓고 안 해줬어요. 맥스가 화동 했으면 정말 귀여웠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칸쿤으로 갔습니다. 멕시코 칸쿤. 요즘 아주 핫하다지요? 그래서 칸쿤에 갔는데 일단 가는 길 칸쿤은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미국 달라스에 가서 환승을 해서 멕시코
칸쿤으로 가야 하는데 한 13시간 플러스 4시간 뭐 요 정도로 이제 갔죠. 이렇게 멀리 간 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멀리 여행을 가겠느냐 해서 칸쿤으로 정했고, 그 가는 길에 환승하면서 공항에서 맛있는 미국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냥 그 편의점식 그런 햄버거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와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하면은 그냥 갖고 가서 먹는 건데, 그 팁을 낼 때면 항상 머리가 멈춰요. 그래서 그 편의점 같이 이렇게 셀프로 하는 그런 곳에서는 팁을 뭐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근데 팁을 적으세요라고 뜨니까 머리가 멈춰가지고 하다가 4달러. 그래서 팁 4달러 주고, 제가 2020년에 마이애미 갔다가 올 때도 그 이제 동전은 남으면은 환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은 웬만하면 다 쓰고 오려고 해서 그 킵 더 체인지를 열심히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이애미에서 올 때 애틀란타 공항에서 뭐 끼니를 대충 때우고, 그게 뭐 가격이 한 뭐 30불 뭐 요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50불을 냈죠. 그 다음에 이거 동전이 남으면은 처치 곤란하니까 킵 더 체인지 해야겠다 해서 아주 쿨하게 킵 더 체인지 해서 거스름돈 한 50불 냈는데 한 18달러 거스름돈 주고, 그런 식으로 머리가 멈추는 게 이 미국의 그 팁 문화입니다. 완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죠. 막 팁을 뿌리고 다니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저 사람을 고객으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플렉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막 은행 앱, 카드 앱 이런 거에서 포인트 5원, 10원 이런 거 주는 거 맨날 그거 모으고 그러는데,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 되어서 또 이제 칸쿤 가면서도 팁을 뿌리고 다녔고, 이 신혼여행 이 프로그램이 올 인클루시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텔에 이제 돈을 얼마를 딱 내면은 호텔에 있는 모든 음식과 음료가 무제한 공짜. 명륜진사 호텔 올 인클루시브는 명륜진사 호텔이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데, 칸쿤이 그 물가가 싸요.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 안 들였는데, 뭐 다른 동네 신혼여행들 많이 가는 곳 그런 데 비하면은 진짜 싸고, 이 명륜진사 서비스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칸쿤. 식당이 한 4-5개 정도가 있거든요. 종류별로 있는데 뭐 멕시칸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지중 해식을 하는 데도 있고, 고기를 썰어주는 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와 진짜 음식이 다 너무 맛있고, 그 제가 특히 그 고수와 향신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멕시코 음식도 정말 맛있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거는 스테이크를 하는 집에 갔는데, 스테이크 하나 주시오 해가지고 딱 나왔거든요. 진짜 뻥 안 치고 그 스테이크가 어느 정도 되냐, 맥북만 해요 스테이크가. 스테이크 1인분 주십시오 했더니 맥북만한 스테이크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이것이 멕시코구나. 그래서 아주 원 없이 먹었고, 또 룸서비스
룸서비스도 무제한이죠. 그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밤에도 룸서비스 시켜가지고 궁금해 보이는 뭐 디저트나 맛있는 것들 전부 다 시켜가지고 먹어보고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칸쿤 하면 역시 그 물에서 물텀벙이 물에서 이제 놀아야 되죠. 칸쿤이 날씨가 진짜 좋고 거기가 이제 그 캐리비안 우리 캐리비안 베이라고 저기 용인 산속에 캐리비안 베이라고 있죠. 여기는 진짜 캐리비안. 그래서 이 그러니까 칸쿤이라는 곳에서 이 리조트와 호텔들이 있는 곳이 길게 쭉 뻗어 있는 그 만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이제 양쪽으로 바다가 있고 호텔들이 쫙 있는 동네인데 그래서 바로 앞에 해변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 색깔이 그 옥색 그 바닷물이 있고 호텔 안에 수영장도 한 3개 정도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진짜 그 날씨가 한 25도 한 11월에 갔는데 25도 정도에서 햇빛이 엄청 센데 햇빛을 안 받으면은 시원하고 햇빛 있는 데서는 피부가 그 타버릴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좀 나와서 그 선베드에 앉아 있다가 다시 좀 탈 것 같으면 다시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영장 옆에 있는 식당 가서 밥 먹고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휴양 알고 보니 제가 휴양을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선베드에 누워서 음식을 배에다 때려 넣으면서 그렇게 보냈고 이 현장 사진들은 제가 편집본 하면서 하나씩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진짜 사진에 담기지 않는 이 어떤 햇빛과 바다 지상 낙원이 있다면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칸쿤을 또 가게 된 거는 제가 그때 마이애미에 갔다 오면서 거기서 그때는 여자친구였죠. 여자친구한테 와 여기 바다가 진짜 좋다. 여기 날씨도 좋고 너무 좋은데 언젠가 같이 꼭 오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애미에서 건너가면 이 멕시코 칸쿤이 나오는 그 캐리비안 바다를 이렇게 같이 풍덩풍덩 하면서 놀았답니다. 그렇게 칸쿤에서 아주 왕처럼 명륜진사 호텔에서 왕처럼 모든 음식 다 공짜로 먹고 모든 음료 다 공짜로 마시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 아주 그 흥미로운 일이 있었지요. 돌아오는 날 너무 아쉽다 이러고 이제 집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어요. 역시 집에 오는 거는 역순으로 달라스에 가서 환승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이었는데 달라스 공항에서 그게 악명 높더만요. 달라스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와 사람이 많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걸어가서 환승하는 곳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공항에 그 띠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줄 서는 곳을 넘쳐서 복도까지 줄이 쫙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승에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나?
근데 저희랑 같이 비행기를 탄 이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치껏 그냥 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이게 막 30분 남았고 20분 남고 10분 남고 이러는데도 줄이 이게 한참 남은 거예요. 절반도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직원한테 그 our flight go in 10 minutes 뭐 어쩌고 하는데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몰라, 우리는 뭐 권한이 없어, 몰라 이래가지고 그 망했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냥 그랬는데 뒤늦게서야 막 그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 분들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갔는데 이미 그때도 한 10분 정도 이미 지나간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게이트를 통과하고 달렸죠. 그랬는데 도착해보니 역시 비행기가 떠났대요. 근데 저희랑 같이 타고 온 한 50명 정도가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 물음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오면은 뭐 기다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항공사들이 특이한 게 군인들을 굉장히 그 예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가 비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군인들을 그냥 태우나 봐요. 그리고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 정도가 아니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얘기를 했더니 잠깐 기다려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연락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한참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자, 우리가 이것을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축구에서 심판들이 VAR 이렇게 네모 손으로 그린 다음에 가가지고 옹성옹성 하고 판정 내리듯이 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그 불러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건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안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뭐 타고 뭐 바우처를 뭐 한 300불을 주겠다. 뭐 요런 거 있고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 그리고 아니면은 내일 가는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달라스에서 호텔에 묵으면은 우리가 전액 보상 바우처를 주겠다. 그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급한 일이 없으니까 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분들은 그날 저녁 비행기 뭐 이런 거라도 타야 됐는데 급한 일이 없으니 저희는 다음날 가는 거를 택했죠. 그래서 바우처를 받아서 뭐 거기서 지정된 호텔들이 몇 개가 있대요. 그래서 호텔에 가서 뭐 놀고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딱 나왔는데 첫 번째 일단 저희는 칸쿤의 25도 그 아름다운 날씨만을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입을 겨울옷들은 다 짐에다 붙이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홑겹 그 아우터 바람막이 같은 거에 반팔을 입고 있었죠. 근데 달라스가 그 11월이잖아요. 달라스가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춥고 그날 비도 오고, 그래서 일단 달라스 시내나 좀 구경을 해볼까라는 것은 일찌감치 접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호텔 가야겠다 하고 자 호텔에 갑시다 해서 셔틀을 타고 갔죠. 근데
호텔을 갔는데 아 이거는 진짜 이게 사진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보면 그 느낌은 안 나. 근데 이게 제가 사진도 편집하면서 붙여드릴게요. 근데 이 미국인들의 미감이라는 게 마치 그 히치콕 영화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뭔가 그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의 그런 호텔 있잖아요. 이게 뭐 한 그 3스타 정도 되는 호텔인데 비즈니스 호텔인데 뭐 우리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직원들도 많이 쓰는 좋은 곳이다라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음침한 느낌. 사실 그들은 뭐 그럴 의도는 없었겠죠. 근데 우리 이 한국인들의 기준에서는 아니 그리고 왜 발코니가 왜 다 안쪽을 향해 있냐고. 보통은 바깥 풍경을 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에 있는 모든 발코니가 그 중정이라고 하나요? 그 실내를 향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감싸 둘러져 있고 인테리어도 괴상하게 해놨어요. 막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는데 그것도 진짜 음산하고 뭔가 가운데 풀장이 있는데 실내에 그것도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물 색깔도 뭔가 이렇게 음침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 스산함 그리고 그 미국은 다 그렇겠지만 그 카운터에도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써 있고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 문을 열어달라고 뭐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뭐 요구할 때는 우리 카운터에다가 전화를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별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음침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인테리어와 함께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져서 그 뭐지? 리미널 스페이스 같은 그 느낌. 물론 그 거기서 화목하게 그 보내고 계시는 미국 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그 한국의 그런 기준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그래서 무서워서 뭐 주변에 식당을 좀 가볼까 했는데 식당을 가려면은 식당도 뭐 기본이 1km, 3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를 그 길을 걸어갔다가는 뭐 비도 왔지만 걸어갔다가는 또 역시 사건에 휘말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안 되겠다. 그냥 전화로 그 호텔에서 제공된 주변 식당 뭐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피자를 시켜서 이제 배달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저는 그 만반의 각오를 하고 피자를 받으러 나갔지요. 나의 이 아내, 가족, 나의 아내를 내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딱 돈을 준비하고 나갔는데 아주 친절하신 멕시칸 이민자 선생님께서 피자를 딱 웃으면서 건네주시고 그리고 이제 팁을 또 드렸더니 너무너무너무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그러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피자를 받아서 또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피자를 먹고 그래서 달라스에서 잠만 잤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준비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바뀐 비행기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 자리도 맨 뒤로 배정이 됐는데 맨 뒤라서 막 좀 시끄럽고 막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의 그 다리 공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비행기 좌석이 셋, 넷, 셋 뭐 이렇게 있잖아요. 3, 4, 3 이런 식으로. 근데 맨 뒤는 둘만 있어서 둘이서 아주 재밌게 그 비행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있는 야추 다이스를 수십 판을 하면서 재밌게 집에 왔답니다. 그랬는데 또 전화 위복인 사건. 그날 원래 저희가 타야 했던 비행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서 막 분주하게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 뭐 보상이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이래서 뭐지? 왜 나는 하루 자고 왔는데? 그래서 대충 지나가면서 힐끗 들어보니까 저희가 원래 타야 했던 비행기가 모종의 이유로 회항을 한 4번을 하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앉아서 밥도 못 먹고 계속 그냥 그 비행기 타고 굴러다니다가 밤 11시인가 그때 이제 못 듭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막 그랬다가 다음날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보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편도 항공권 1회 분량의 그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공짜 비행기를 타고 온 거죠. 달라스에서 무서운 호텔에서 하루 자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득이었다. 인생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전화위복이다. 달라스가 진짜 이게 텍사스구나. 사실 뭐 그렇게 쫄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 그래서 굉장히 원래도 칸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기억이 남았었는데, 그 달라스에서 하루아침에 귀족에서 그 살해 위협을 받는 사람으로 전락해서 그 경험을 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그런 범상치 않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타이밍을 놓쳐서 해드리지 못한 저의 결혼과 신혼여행 이야기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긴급 기자회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요들송이랑 뭐 사연과 이런 것들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가서 일찍 일어나서 아내랑 맥모닝 먹으러 가야 됩니다. 결혼식 당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맥모닝 먹은 그 전통을 이제 앞으로 결혼 기념일마다 해 가기로 했기 때문에 맥모닝 먹으러 가야 돼요. 푸릇푸릇한 요일바라기들 결혼 축하해 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제야 결혼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시원하네요. 그, 아니, 그 보정본이 막 4, 5개월씩 걸리는 줄 몰랐죠. 저는 연예인들 막 결혼했습니다 한 다음에 당일날 사진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당일날 나오는 줄 알았지.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고 결혼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참 인생이 이렇게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고 뭐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잘하면 되죠. 나만 잘하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멤버십 가입하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축의금 보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또 한 주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럼 꿈 깨요.